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뉴스 브리핑은 첫 번째는 대선 개입에 공작 의심받는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책 한 권에 5천만원, 세 권에 1억 5천만원 수수한 신앙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혁신 청사진, 딴지거는 퇴행 세력들, 그리고 미디어 이모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에 있었던 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가서 과방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경산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이 과방위 소속입니다. 뉴스타파가 이게 첫 뉴스가 금요일날 났잖아요. 저는 금요일날 이 뉴스 딱 터질 때, 야, 이 큰 거 하나 터졌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윤두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고 김희철 사장의 KBS, 박성재 당시 사장이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가짜 뉴스를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돈을 받고 조작을 해서 허위 인터뷰해서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리고 KBS, MBC 등 공영방송 일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또 그거를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가 또 한 번 더 돌리고, 민주당은 또 떠들고, 그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왜 커피 따라줬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 기획, 생산, 유통,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수사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런 건요, 오늘 그 이동관 위원장이 말을 했지만, 걸리면은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두 번, 세 번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 신앙님의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입니다. 허위 인터뷰.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 투표 3일 전에, 그죠?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터뜨리고, 그 다음날 MBC가 4꼭지 보도했고 KBS가 1꼭지 보도했어요. 또 증폭시키고, 이를 정치권이 받아서 민주당에서 또 떠들고, 뭐 한결에 경향할 것 없이 친민주당 매체에서 또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돈이 1억 5천만 원이 책값으로 갔죠.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이미 신앙님에게 들어간 돈 1억 6,500입니까? 1억 6,500이 어디로 분배됐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돈 어디로 갔는지, 만약에 이 돈이 뉴스타파로 들어갔다면은 뉴스타파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텐데, 이동관 오늘 방통위원장의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걸리면은 윤두현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사건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그 사기꾼 김대엽의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포털에서 댓글이나 추천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뭐냐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이 뉴스가 이제 뭐 네이버 등 이런 데 뜨니까 이 댓글을 막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댓글이 나오게 했다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용의자를 뭐 특정했다는 이런 그 당시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있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그죠? 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더 악질이에요. 사실은 그건 드루킹은 댓글을 조작한다 했지만은 댓글 횟수를 더 많이 늘리고 추천, 공감 횟수를 늘려서 마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해서 퍼뜨린 거예요. 지금 김만배가 자기 그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걸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싹 다 났습니다. 거기 보면 야, 내가 요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니 불편하더라도 그럼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김만배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겠다는 기획을 했고, 이 실행을 신앙님이가 한 거예요. 근데 몇 입에 됩니까? 1억 6,500을 준 거지. 책 한 권에 5천만 원? 웃기고 자빠졌네. 네. 나도 책 써봤는데 한 권 15,000원짜리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서점에 가면 책이 널려있는데 15,000원짜리 책도 팔기가 힘들다고. 어딘데 책 한 권이 5천만 원이야. 이 사기꾼들이. 맞아, 사기꾼 맞아요. 자, MBC 제3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인터뷰 대가로 1억 6천만 원 수수. 뉴스타파는 폐업해야 마땅하다. 뉴스타파가 현재 네이버 CP사에 등재된 언론사인데 네이버 CP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거 그리고 그 네이버 CP사로 등재가 되려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뉴스 기사량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됐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몇 달 뒤에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그냥 결탁돼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MBC 제3노조 성명이 나왔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성명도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를 포털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이는 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뉴스타파가 2018년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 이거 재평이라 합니다. 심사 결과 평가 대상이었던 73개 매체 중 유일하게 합격해서 포털에게 기사 제공 대가를 받는 등 최고급 제휴인 콘텐츠 제휴 매체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에 뉴스타파는 당연히 네이버 등 포털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이런 오늘 저 성명이 나왔고요. 또한 기사는 이거 다른 기사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 날 이걸 보도하고 나서 관련 뉴스 게시물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기계적 조작으로 추천수를 높인 용의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대요. 즉 김대엽과 드루킹의 합동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하려면은 조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직. 잡아야 됩니다. 에? 기획한 조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투표하기 3일 전에. 이걸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획을 하고 조직이 있는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 조직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1억 6천만 원이 갔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요, 돈을 쫓아가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수부는 돈 찾아내는데 1인자들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법조 출입할 때 제가 있던 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때 큰 종검사 관련 수사를 했는데 제가 그 수사한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 수사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더 젊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키도 크고 수사 잘하는 검사다. 그래서 장인이 누구다 막 우리 기자들끼리 그랬어요. 돈을 찾아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신앙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뭐 자기가 올려놨으니까. 뭐 58년 개띠라든가 그렇고 경남 남해 출신이고 김두관 씨하고도 친해요. 정치인 김두관 씨, 남해 군수.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김만배하고 아는 겁니다. 한국일보. 그런데 이 사람이 2003년, 2006년 그 민노총 언론노조 전국 노조위원장을 해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문위원이 뭐냐 하면은 뉴스타파에서 뉴스 아이템이 기획이 되면
그 용역비를 받고 취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김만배 녹음에 나오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자, 그러면 이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신앙님이라는 제3자가 누구를 만나서 녹취를 해서 가져온 것처럼 제3자 제보인 것처럼 방송이 된단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자기 편이야, 자기 편. 뉴스타파. 그 사람이 가서 그 녹취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취재한 게 아니고 만들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뉴스타파에 돈 받는 용역직이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는 기사에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또 마치 제3자가 어디 가서 그런 녹취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방송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제 이 보도가 논란이 되니까 대선 하루 전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뉴스타파가 신앙님에게 지급한 돈이 2018년 3,800만원, 2019년에 3,900만원, 뭐 거의 매달 270에서 280만원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용역비로. 그러면 뉴스타파가 고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고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녹취록을 하나 만들어 와요. 자, 그러면 제가, KBS 기자인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뭐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화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많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이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아, 못 먹어요. 이걸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방송에 와서 아, 보십시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조차도 방사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조작이거든, 조작. 조작 방송을 한 거예요, 조작 방송.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그런데 웬걸? 또 돈을 받았네? 금품 수수? 딱 걸린 거지, 그러니까. 자, 이런 뉴스가 당시 조선일보에 있었고, 그래서 신앙님 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지금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음성 녹음에 대한 짜깁기 의혹도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신앙님 씨가 그 녹취록에 나오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김만배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65년생이고, 신앙님 씨가 58년 개띠니까 둘이 형아우 사이를 하는 모양이에요. 스스로를 그냥 형이라고 하는데, 멘트는 형이라고 들리는데, 방송 내용에서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깁기 한 의혹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뉴스타파, 저는 뉴스타파에 근무하는 그 일선 기자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만나본 뉴스타파 기자들은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언론사에서 일했다가 탐사 전문 정말 취재를 해보고 싶어서 뉴스타파에 들어간 기자들이 많아요. 젊은 기자들이 많아요. 제 후배도, KBS에 있던 후배도 몇 명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부산에 지역 근무를 온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부산에 있을 때는 자기가 부산에 와보니까 이 도로 폭이 너무 서울보다는 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특종 보도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서울로 발령받아서 와서 탐사 제작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기자가, 후배 기자가 서울대 총장으로 나왔던 모 교수가 쓴 모든 논문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 총장 후보를 완전히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은 나름 열심히 실력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를 움직이는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신앙님, 그리고 현재 대표. 자,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제가 주말 사이에 쭉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뉴스타파가 이제 작년 12월에 송년회 같은 걸 했어요. 뭐 북콘서트 식으로 1시간 넘게. 거기에 이제 쭉 나오는 걸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선거 보도 부분 상을 주는데 후보가 1번, 2번, 3번 있어요. 근데 1등으로 수상한 저 보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겁니다. 신앙님이 녹취록 따왔다는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게 1등을 했어요. 그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2번 후보가 또 뭐냐? 제가 칼라로 복사했습니다. 2번 후보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뭐더라, 이게 제목이? 윤석열과 신한저축은행, 핵심 고리는 김건희. 이거는 후보로 올라왔고. 또 3번 후보는 또 뭔지 압니까? 윤석열과 윤우진 뇌물사건, 거짓말과 면죄부. 자, 이게 3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거 보도 부분에 수상자 후보로 3개가 올라왔는데 3개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이재명은 왜 없지? 대장동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 뉴스타파의 일선 기자들은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고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지만 이 수뇌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로지 포커스가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 김건희 여사 죽이기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친민주당 매체, 친민노총 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웃긴 거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기자인가 봐요. 이제 이 중간에 행사 중간에 이게 영상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인사로 등극하는데 뉴스타파가 수사에 큰 도움을 줘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덕을 본 거 아니냐, 기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뉴스타파가 만들었다 이 소리죠. 간이 부었어. 응?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건 국민들이요. 맞아요. 뉴스타파가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 속에 삽니다. 교만하고 자만감이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뉴스타파 일선 기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1억 6,500만원을 받을 꿈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 전문위원인데 아주 제일 고참인데. 응?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올해 2월달에 난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뉴스타파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보면 뉴스타파 지금 현 대표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KBS 사장 임기 몇 년입니까? 3년이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뭐 나갈 수도 있고 MBC 마찬가지고 EBS 마찬가지고 12년을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동맥경화 걸리겠죠. 그래서 올 초에 뉴스타파 대표를 뽑는데 사상 처음으로 경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경선. 김용진 전 KBS 기자와 MBC 최승호 전 MBC PD가 경선을 했대요. 경선했는데 김용진 전 대표가 다시 연임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12년 연속으로 뉴스타파 대표직을 맡게 됐대요. 자, 오케이. 이건 절차상으로 했으니까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미디어 오늘 기사가 오죽했으면 이 기사를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 하니까 사장을 뽑을 때 재단 이사회에서 지명한 4명, 뉴스타파 집행위원회 추천 3명, 총 7명이 추천 절차를 거쳐서 뽑는데 서류심사 후보 면접을 한대요. 그런데
후보 면접 등 평가 과정이 뉴스타파 직원들한테는 일체 공개되지 않는데요. 또 각 후보의 정책을 설명한 자리가 규정상 없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KBS, MBC, EBS 사장 뽑잖아요. 그럼 후보 지원자가 서류를 냅니다. 그럼 자기 신상하고 업무 수행 계획서 이런 걸 내요. 그럼 이게 KBS 같은 경우 우리 코비스에 다 올라와요. 직원들 보라고. 올라옵니다. 그게 외부에 다 공개돼요. 근데 뉴스타파는 사장을 뽑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서류를 냈는지 뉴스타파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대표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독재 조직이다 이 말이지. 좀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일반 구성원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586 선배 그룹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은 언론 자유 이렇게 주장하지만 자기들 사장 뽑는 시스템은 아주 불투명하게 모르게 정보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디어오늘 기자가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뉴스타파의 한 기자가 이 미디어오늘 기자하고 통화를 했대요. 여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냥 축하할 수는 없는 문제다. 한 명의 대표가 12년 이상 대표직을 맡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우려가 있다. 구성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대표를 원하는지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선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글부글하는 상태다. 딱 이런 인터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의 선량한 기자들을 데리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더워서 윗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너무 지금 습하네요. 제가 지금 그 KBS, MBC 할 것 없이 사장이나 감사 이런 거 뽑을 때 지원서 내고 하면 싹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까지 다 틀립니다.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 무슨 과를 다녀왔고 군대는 어디서 근무했고 빵이었는지 현역 30개월을 했는지 집은 어디 있는지 싹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내가 사장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싹 다 공개돼요. 구성원들한테. KBS, MBC 같은 경우 5,000명, 3,000명씩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구성원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금 뉴스타파를 운영하고 있는 이 경영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냥 적당하게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입장문 나온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스타파 입장문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림 위원장이 이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입니다.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언론사 기자에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신앙림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에서 전문위원으로 최고 고창급 위원인데 그 위원이 야, 내 어디 가서 정말 이거 특종급 인터뷰를 따왔어 라고 하면 후배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미국처럼 그렇게 평등한, 선후배 간에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선배 후배 하는데 저도 그 선배 후배 그것도 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그냥 헤이 브라이언, 토마스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는 대등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선배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너 이거 특종성 인터뷰를 해왔어 이러면 편집회의에서 야, 이거 다뤄보자 하지 안 됩니다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뉴스타파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거 확인한 겁니까? 보도를 안 해야지 그러면은.
보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 그 피의자가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 있는 검찰 사무실에 갔는데 커피도 따라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이 되냐고. 확인이 안 됐단 말입니다. 어? 그럼 보도를 유예를 해야지. 꼭 이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보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3월 9일 이후에 보도해도 되잖아.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렀지? 긴박하게? 그리고 이 녹취록은 이미 입수된 것이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 근데 왜 대선 3일 전에 이걸 굳이 보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KBS, MBC가 받아쓰고 온 포털로 퍼나르고 댓글 올리고 작업한 거지. 100% 작업한 거지 이거는. 그렇게 의심되죠? 그죠? 이거는 드루킹하고 김대엽의 합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뉴스타파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뉴스타파 경영진은 책임지고 총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확인? 뭐 어떤 확인? 전화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난 잘 모른다 이러면 그게 확인한 거예요? 어? 확인은 정확하게 해야지. 자, 그래서 이 방송이 3월 6일,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작년 3월 9일이었잖아요. 이 방송이 3월 6일 날 됩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 MBC가 4꼭지, KBS 9시에서 1꼭지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MBC가 더 심했네요. 4꼭지나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KBS도 방송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카드라식으로 릴레이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그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카드라고 뉴스타파 이렇게 인용해서 그냥 보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허위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3일 뒤에 대통령 선거 투표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이거 완전히 서로 짜고 친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김만배가 기획을 했고, 왜? 김만배가 왜 기획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런 게 여론이 팽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선 전에 일거에 바꾸는 프레임 전환을 하는, 사실 알고 보니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왜?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자기들 다 면책되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만배가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신앙님은 이걸 실행했죠. 맨입에 아니죠. 1억 6,500만원 받고, 어? 허위 인터뷰. 야, 이거는 정말 쇼킹한 겁니다. 자, 여기 쭉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3월 6일,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앙님이하고 인터뷰한 것은 2021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 3월인데 21년 9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미 인터뷰 녹취록이 들어왔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뭐 했냐고? 확인 안 하고, 응? 쫙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유리하게 딱 포지셔닝 해놓고 대선 직전을 기다린 거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응? 자, 그래서 3월 6일날 딱 보도하니까 3월 7일날 KBS, MBC가 또 대대적으로 전국 뉴스에 내주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투표로 심판해 달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명해야 됩니까? 응? 완전히 뒤통수 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대장동 몸통이 왜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드러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지. 프레임을. 다 짜고 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루 사이에 착착착착 진행이 되냐고. 그렇게 친한가? 뉴스타파하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막 매일 만나나? 어?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손가발이 착착착 맞아 가냐고.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보도, 이것도 6개월 텀이 있어요. 허위 인터뷰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했어?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빨리빨리 보도해야지. 대선 직전까지 묵혀놨다가 뉴스 한파 터뜨리니까 그 다음 바로 KBS, MBC 보도하죠. 네이버 포털로 실을 나누죠. 막 올리니까 댓글 조작하는 것 가진 용의자가 적발되죠. 그럼 민주당이 또 이야기하죠. 토론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왜 커피 따라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전후 관계를 모르는 유권자들은 야, 대장동 알고 보니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가짜뉴스 기획, 생산, 제작, 유통, 확산, 프레임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 1억 6,500만원. 그 다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만배의 그 멘트가 지금 검찰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 김만배가 그 관련자, 그 인터뷰에 등장하는 관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입니다. 김만배는 신앙림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9월 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형이, 김만배가 이 형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김만배 씨는 또 조우영에게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돼.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야 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대요. 그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 김만배 진짜 지긋지긋하다. 희대의 사기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9월 10일 신앙림 씨와의 허위 인터뷰 중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너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 양해해달라. 딱 걸린 거지 뭐. 내가 거짓말할 테니까 너 모른 척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이는 그 머리 덥수룩한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전화해서 이 사람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랍니다. 그때 조우영이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라고 물었고 남씨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욱을 상대로 윤석열 커피 준수를 유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저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거 인터뷰를 많이 해보잖아요.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를 당한 사람 인터뷰도 해보고 또 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내가 추적해서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인터뷰를 안 하려면 몰카로 녹취도 해봅니다.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 사람을 괴롭혔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요 젓가락으로요 눈을 쑤셨어요. 어느 게 기억이 잘 됩니까 여러분? 눈을 쓰셨다. 구체적인 물건이나 행동을 적시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을요 괴롭혔어요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요 송곳으로요 막 찔렀어요. 허벅지를 찔렀어요. 이러면 그걸 기억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허위 기록을 만들어낼 때 이런 식으로 잘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타당에서 식물인가 됐던 거기도 보면 수사 기록이 뭐라고 되죠? 딱밤 놀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딱밤 놀이 이게 기억을 하지 걔가 어떻게든 그 기억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윤석열 커피 이 사람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에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이 사람에게 커피를 따라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러면 우리 듣는 사람은 어떤 걸 연상합니까?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봐주려고 했구나. 대장동 몸통이네.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받아본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거 제가 서울 서부지검 이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놀래가지고 막 돈 묻히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우리 전에 폐방되기 전에 개콘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그 개콘 있었잖아요. 뭐 하면은 당황하셨어요? 막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칠 때는. 예.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응? 자, 진짜 이 김만배하고 지금 신앙님하고 전부 당황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1억 6,500 간 그 돈뿐만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심각성은. 김만배가 100억이라는 돈을 출연해가지고 신앙님이 이사장이 되는 언론재단을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이 김만배 씨가 법조 전문을 오래 했습니다. 기사를 안 쓰면서. 기자가 기사를 안 쓰고 출입 기자만 계속하면 그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브로커예요, 브로커. 기자는 기사를 써야 돼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기사를 쓰는 게 기자지. 사건 해결을 해주면 그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브로커를 한국말로 하면 중개인. 브로커입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여기 따르면은 이 100억을 출연해가지고 언론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요 전에 그 인터넷 법조신문을 인수해가지고 나름 뭐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을 만들려 했는데 실제로 출연하지는 않았고 재단 설립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딱 뭔가 좀 신빙성이니까 맞아 들어가잖아요. 퍼즐이. 일단 가짜뉴스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신앙님 오케이 만들어 왔어. 자 1억 6,500 먼저 줄게 하고 그럼 좀 더 해줘. 언론재단 하나 만들게. 100억 원짜리 출연해서 그럼 신앙님 형이 이사장 해. 뭐 이런 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신앙님 씨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신하경 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자기 그 출판 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 받은 혐의가 있대요. 뇌물죄. 이거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100만원 해서 당선 무효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 오거돈 여성 직원 성추행한 오거돈 밑에서 시장 밑에서 부시장한 유재수 여기는 자기가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뇌물로 볼 수 없다.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님 씨가 받은 그 돈 1억 6,500 책 3권 이 금액이 크죠? 한 권에 5천만원. 와 그 책 한 권 옮기려면 무겁겠는데 그거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런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앙님 이게 이제 이 언론재단을 만들었다면 또 여기 또 전부 좌파 단체들 붙어가지고 빨대 꽂아놓고 막 쪽쪽 빨아 드시려고 했겠지. 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손으로 정말 노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플랫폼 이런 데 빨대 딱 꽂아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딴짓하면서 어떤 국가 전복이나 모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고요. 사설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언론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 값 1억 6천.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선 3일 전에 허위 인터뷰를 대서특필하자 다수의 야권 성향 언론들이 받아서 썼다. 이 정도면 어떤 세력의 전위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전위대라는 게요 영어로 하면 벵가드입니다. 벵가드. 그게 레닌인가 스탈린인가 뭐 그 이론이 나오는데 쉽게 하면 돌격대. 군사가 한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돌격대 300명이 못 당해냅니다. 돌격대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 돌격대였다 이거죠. 조선일보 사설의 어떤 지적은 뭐 여기에 대해서 신앙님 씨나 뭐 한번 반론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영풍 TV에 한번 출연시켜 드릴게.
여기 와서. 응? 그 다음 중앙일보 사설도 있습니다. 거액 받고 가짜뉴스 내보낸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 완전히 이게 썩어 빠진 이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 인텔리겐차를 한다면서 말이지, 사회개혁을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진보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수구 꼴통에 사기꾼. 중앙일보의 지적은 이겁니다. 문화재급 고소적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발간한 책을 권당 5,500만에 팔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씨가, 신 위원장이나 김씨가, 김만배 씨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 건강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잡아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응? 자, 뉴스타파 참 뉴스타파 지금 일선 기자들, 일선 기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뉴스타파가 20명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만들어내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그 기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배라는 자들이 말이야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책 한 권에 5천만원씩 받고 팔고 말이야 허위 인터뷰 내오고 가짜뉴스 만들고 그거 버젓이 또 뉴스에 내주고 그거 다 서로 짠 거 아니야? 신앙님하고 그 뉴스타파 경영진들이 이거 몰랐다면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KBS, MB조차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님에게 건너간 1억 6,500만원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를 검찰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확보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 이 범죄를 최초 모의한 기획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꼭 찾아내어서 사법적인 철퇴를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민노총 언론노조, 민노총 금속노조 견제받지 않잖아요. 왜? 활동비 꼬박꼬박 수백억씩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활동가라는 자들이 돈을 삥땅 치거나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마치 자기는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인텔리겐치아인처럼 위장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들 사법적인 철퇴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그 토론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발언을 못했던 토론회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하신 김대호 인하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KBS1, 교육방송 EBS, 아리랑 TV 합쳐서 하나의 큰 공영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황근 KBS 이사님, 이분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렇게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제안하셨는데, 공적 책무를 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다원화되어야 된다. 정부 재정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NPR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NPR이 뭐냐면 National Public Radio. 거기는 정부 재정 또는 개인의 그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기부금으로 다 운영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 재정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또는 경쟁력 있는 상업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방법, 또는 상업 미디어 시장의 수익 일부를 공영방송에 배당하는 방법,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좀 고품격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워낙 방송을 편파 방송을 해야 되니까. NHK, 일본 NHK, 영국 BBC, 프랑스 FT, 독일 ZDF,
수신료가 1년에 거의 35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그럼 월 15,000원에서 25,000원씩 내요. 우리도 이거 줘. 이거 하나 5만원이잖아요. 2년치 수신료. 국민들이 수신료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낼 수 있는데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못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희철 KBS 사장, 안영준 MB 사장은 국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싫겠지. 민노총 편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요. 응? 응?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그날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셨는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의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노영방송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공영방송이라고 우기고 도대체 진짜 양심 있는 사람들인지 양심이 실종되어 버린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렇게 우겨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방송의 입지가 없어지겠다는 그런 걱정까지 되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27년 전 KBS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거든요. 즉 국민의 눈치를 봤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랬다가는 또 몰려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또 그때는 시청료라 막 그랬잖아요. 제가 95년도 입사했으니까 80년 뭐 말 이렇게 시청료 못 내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유 국민들 몰려오면 큰일 납니다. 겁을 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민노총 세력은 뭐 그냥 막아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정치 편향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런 못된 폐습들은 이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공당의 정치인이라고 좀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셨네요. 양심에 털났다는 소리 표현 안 하시네. 응?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에 또 토론자로 온 분이 있어요. 전영식 대표라고. 이 사람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그 홍보기획 비서관 했죠. 이분이 뭐 저하고도 한 번씩 저 식사도 하고 제가 또 잘 아는 선배를 모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KBS 시청자위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KBS 시청자위원회 15명 중에 12개 분야의 추천을 받는데 추천 단체가 전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방송학회, 문화연대, 언론 이거는 전부 좌파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에 있는 시청자위원들이 자기가 뭐 어디 소속인데 자기를 셀프 추천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시청자위원회 선발할 때 그 한 30여 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는 보수단체도 있었어요. 우파단체.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싸그리다 그냥. 이렇습니다. 이래놓고 딱 지금 딸이 들고 앉아가지고 활동비 받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문기구인데 뭐 헛소리나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미디어 오늘의 그 민원연 특별 칼럼 제가 이걸 좀 오늘 칼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문현숙이라는 민원연 정책자문위원 전 한겨레 신문 기자, 언론통제 시즌2 공영방송이 살아남으려면 쭉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필요조건. 자, 1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 3법 방송법을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죠?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 발의한 건데 이거 통과시키면은 민주당이 친민노총 세력이 계속 KBS를 장악하게 되는 법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사회가 지금 11명인데 25명인가 21명까지 늘려요. 그럼 가령 25명이면은 3분의 2가 15명 아닙니까? 55, 25, 53, 15. 그죠?
항상 친민노총 세력이 16명에서 17명이 되도록 설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요 법을 지금 통과시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말은 이거 통과시키면은 민주당이 여당 됐을 때는 이 법은 별로 필요 없고 민주당이 야당 되면 이 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법이 어디 있어? 개법이지. 네, 안 돼요. 자, 두 번째, 재정 안정을 위한 수신료 제도 교육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뭐 정부가 돈을 좀 태워줘야 되나? 보니까 무슨 소리냐? 결국은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편파 방송은 안 하나? 편파 방송을 이대로 두고 수신료 인상할 수 있냐고? 안 해야죠. 응? 소방사인데 누가 신내? 그럼 세 번째, 공영방송 내부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방송 장악에 저항해서 열심히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민노총 파업하라 이 소리지. 이 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세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1번, 제가 해석을 딱 해드릴게요. 1번, 민주당이 발의한 친민노총 세력이 KBS와 MBC를 장악할 수 있는 방송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2번, 수신료를 인상시켜라. 3번, 내부에 있는 민노총 세력이요 분기탱천에서 파업해라. 일어나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칼럼을 쓰면서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문현숙 정책자문위원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로 보이나? 방송을 잘 모르면 글을 쓰지 마. 아시겠어요? 쓰지 마라.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안에 수두룩 빽빽하다고. 맞아요. 모르면 쓰지 마. 그냥 신문 관련 그냥 글이나 써. 그냥 맞아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공영방송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좌파들 문화전쟁의 진지구축하자는 그 소리잖아 이게 지금. 요즘만 들어라. 자, 오늘 미디어 이모저모 한 말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중국의 홍범도 훈수 사양, 내정 간섭 받을 이유 없다. 아주 사이다 발언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언론도 이제 중국은 언론 없습니다. 그냥 매체입니다. 매체. 중국의 언론이 어디 있어 지금?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 대표가 CCTV, 그 다음에 인민일보, 황구시보 이 세 개인데 CCTV는 방송이고 저 CCTV 저 사무실이 KBS 안에 있습니다. 나 이것도 좀 문제 같아. 다음에 NHK는 안에 있어요. NHK도. 근데 KBS 사무실이 일본 NHK 도쿄 본사에 가면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서로 상호 그냥 임대료는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주고 서로 공간을 이렇게 배정하죠. NHK는 여기 넓습니다. NHK는 굉장히 KBS가 NHK 많이 배려해요. 굉장히 넓어요. 일본 도쿄에 있는 우리 KBS 룸도 뭐 비교적 괜찮습니다. 여기 CCTV는 좀 좁은데 CCTV 기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이것도 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CCTV는 사실상 공산당 선전 매체인데 그게 언론 좌우고 있는 KBS 안에 사무실을 둬도 되나? 안 되죠. 그러면 한국 KBS는 베이징에서 어떻게 쓰느냐? CCTV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슨 뭐 포린 프레스 빌딩인가 거기에 다른 한국 언론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아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CCTV 기자들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 자유가 있는 기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공산당 선전 매체인데 여기에 환구시보라는 그 관영 매체가 뭐 지난달 30일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진정으로 항일 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항일 장군 홍범도의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 이건 너희들 생각이고, 너희들 생각이고. 왜 남의 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은 1890년에 구한말 조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청나라 그 23세 위안스카이 이 개망나니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이프가 몇 명인지 압니까? 9명이 9명. 10명 아니게 다행이다. 조선 여인 부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7번, 8번, 9번.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저쪽에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 하여튼 그 위안스카이가 23살 때 조선에 와서 얼마나 건방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요. 어이 베이징,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야 이제. 어? 우리가 더 잘 산다. 중국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마 대한민국 핵무기 못 쏠걸. 그 쏘는 순간 베이징이 날아갈 수가 있어 그냥. 응? 내 이런 도발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왜 남의 나라가 이래 자꾸 내정 간섭을 해? 어? 너나 해, 너나. 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간섭하지 마 앞으로. 맞아요. 그 말씀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박민식 장관의 이 말, 내정 간섭 받을 이유 없다. 환영합니다. 잘했어, 진짜. 박민식 장관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 다른 나라에 대한 도가 넘는 참견, 외교관계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달라. 조심해.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오. 1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야 지금.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저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비공개로 만나서 저녁을 먹었대요. 어? 5명. 김태년, 홍익표, 홍기원, 고용진, 홍성국. 누군지도 잘 모르겠네. 서울 모초에서 싱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싱 대사 이 사람도 말 한 번씩 함부로 하는 것 같던데. 응? 지금 여러분 제가 또 예정이 없던 또 말씀 한마디 드리면은 광화문 옆에서 조금 가면은 경복궁역 있죠? 그죠?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서대문 나오죠, 서대문요. 거기 가시면은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을 누가 만들었냐면 서재필 박사 등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원래 거기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길에 있는 걸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 독립문 앞에 큰 돌기둥이 2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은문 축대입니다. 축대. 영은문이라고. 영은문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영은문. 그래서 중국에서 당시에 소위 말해서 황제가 보낸 사신이 오면은 임금이 영은문 앞에 나갑니다.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추운데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중국 사신이 오면 거기서 인사를 하고 경복궁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경회루에서 잔치 벌여주고 잔치 벌여주고 하다가 이자들이 주로 어디 가서 호텔이 주로 어디 있었느냐? 정동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 인근에 연희동이 그래서 연희동입니다. 연희라는데 연희동이야? 여러분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요 청나라 사람들한테 꼼짝 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23살짜리가 지 총독처럼 와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가지고 군주하네. 조선시대 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조선 여자 수만 명 끌고 가고 금, 은, 개모 다 가로오니까 완전히 자산이 고갈될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그러잖아요.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 중국은 천년 원수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착취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버르장머리가 슬슬 나오는 모양이지. 응?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군단인가 하는 기갑부대 있어요. 기갑부대. K1 전차하고 K9 자주포. 이거 다 합치면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그리고 이 부대는 전쟁이 나면 부대 구호가 뭐냐면 북진입니다. 북진. 통일. 저 압록강까지 가뿐다니까요. 탱크가. 그런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어요. 120년 전 구한말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말 조심해. 여기다가 우리 박민식 장관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고고싱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탁현민
아우 탁현민. 진짜 이 탁현민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저씨가 참 이 괴짜인 게, 이 괴짜는 맞는가 봐요. 자기가 SNS에 뭘 올리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 브리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이전 정부의 비공식 브리핑 1호 8월 30일 날 내놨는데 제목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말에다가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 장난치는 거예요. 이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 독일의 그 사회철학자 막스 웨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공직 윤리에 대해서 쓴 책, 뭐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얇은 책인데 그거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되나 이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 탁현민이 이런 아저씨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정권 교체된 지가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무슨 지금 전 정부 뭐 브리핑을 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탁현민 씨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무슨 발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전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한 거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포커싱이 총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 지금 한 160, 70석 된 이 민주당이 표를 많이 잃게 되면 자기들이 급속하게 쪼그러들 것 같으니까 이 난리를 치고 탁현민이 혼자서 지금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다 짜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짜 뉴스, 편파 왜곡, 선전선동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 이야기는 좀 한 번씩 더 해주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쁩니까? 이념이 없는 사람이 멍텅구리지. 이념이 없으면 바보예요, 바보. 이념이라는 건 생각이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거 정하는 게 이념이에요. 그런데 좌파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념을 가지고 있잖아. 사회주의 이념, 또는 공산주의 이념,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있잖아요. 자유우파가 이념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성한용 기자 이런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이념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뭐 반공주의 해갖고 지금 색깔론을 덮이는 게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우파들이 이념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거지.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서 자유우파들이 가장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한국전쟁 바로 직후입니다. 왜? 경험적으로 다 봤거든요. 누구는 총 들고 나와서 싸우다가 팔다리 잘리고, 누구 삼촌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극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만 번긋하면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그 자들은. 그런데 이게 벌써 70년이 지나고 안보의식이 안이해지고 이래 되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나?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간첩이 있어요. 지금 창원 간첩단. 응?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이념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자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리버리하게 살다가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념, 협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한테 전화하신 분 이제 잘 들으시고 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자, 오늘 수요일 날 오게 돼 있는 커피차 현수막하고 이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았는데 한번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가 오기만 해라. 아, 비 안 옵니다. 그날 날씨 좋습니다. 요런 배너가 하나 붙게 되고, 화이팅 KBS 일로조, 복직 이영풍 기자, 우리가 이영풍이다. 이런 거 있고.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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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수막이 그 차에 붙는답니다. 멋있다. 네. 아, 연예인이네. 연예인이지. 연예인들이. 예. 제가 유튜버님들께 보내드릴게요.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임영웅이야?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종류의 음료 200잔 제공되니까 그냥 오셔서 왔다 갔다 그냥 한 두세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두세 잔씩. 또 먹을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아, 나 지방에 있는데 서울 가고 싶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배민은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죠. 수요일 날 그 이사회에서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로 제가 들었는데 김희철 사장 마지막 청문 그리고 해임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지? 그럼 일주일. 와, 참 일주일. 이제 일주일 남은 일주일 동안은 커피차 마시고 신나게 좀 가시죠. 자, 오늘 구한번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커피차가 도착했다. 김희철은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KBS 이사회는 KBS 말아먹은 김희철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은 1억 6천만 원 받은 신앙님을 즉각 구속하라. 뉴스타파 현장 기자들이 절망한다. 뉴스타파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1일 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우철 사장 31일 날. 31일 날?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31일요? 네, 8월 31일 날 뭐 한다고 그랬는데 들었는데. 지금 9월달인데 8월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왔어. 31일에는 8월 31일날 그거 하지 아, 않았어? 그거 했지. 사장이 가짜뉴스 그거 하는 날. 사장 해임 제청안을 31일에 올리지 않았나요?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민노총 김희철 체제, 앞으로 MBC 안영준 체제 끝장냅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근데 동원대 무슨 소리지 마. 그것도 우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악이 안 되지 마. 내가 다 말려놨어. 자, 사라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화이팅! 기자회견 때 나오겠습니다. 네. 네, 챙기세요. 예. 건강이 제일이야. 아, 네. 뭐. 아, 집회한대 7시에. 가자. 아, 되게 재밌어. 자, 맞습니다. 가보자. 어디? 어디 저기? 야, 좀 하자. 우리 말도 못해서 그날. 개구경하러 가야지 또 이제. 이 개구경을 안 하면은 그날 안 가지. 이거 필요한 사람 주라고. 아니다 놓고 또. 아이고, 거기도 없이 볼 거라 이거는 이래. 집일 한다고. 생징이라고. 아니, 집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랬더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눈발을 팔라고 나는 그 계좌마다 했는데 팔로만 그러면 이제. 어? 내가 그래서 대가리는 친일, 아가리는 반일. 잘했네.
우리가 구호를 외치게. 롯데저스 감사합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뭐 집으로 우리는 거기 가서 난잡 치는 거지. 그냥 허리 아픈데 집에 가라. 황태풍.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지 마. 우리는 난잡 치는 거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이막구로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들 들여오라.